자, 이번에는 51번부터 60번까지 하시죠. 우리가 실제로 그 시험장에 가면 퍼센트 낼 일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그 퍼센트 낼 수 있는 좀 훈련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매번 문제 그 한 지문당 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두 번째 문제는 자주 이렇게 퍼센트 내는 문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자, 일단 3월 투쟁권에서 전체 투쟁권 요거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 506건이 나왔고 단순 투쟁권 요거죠. 요걸 더한 게 아까 364건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 비율 구하는 거죠. 506분의 364 그러면 72%. 자, 그 다음에 52번 뭔가 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15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도시는 하나도 없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 다 여기 지금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1번을 답이라고 생각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줄어든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줄어든 게 보이잖아.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건 뭐냐면요. 줄어든 숫자가 아니라 증가율 추이예요. 증가율은 다 플러스면 다 증가를 한 거야. 근데 그 증가율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떤 애는 20% 증가했고 어떤 애는 다음에는 5% 증가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감소한 거지 인구 그 수가 감소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인구가 감소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여기 밑에 0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증가율은 지금 다 플러스예요. 전부 다 1.5에서 다 4.5 사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 도시는 하나도 없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도시와 B도시 요거네요. 얘하고 얘네요. 간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의 차이가 가장 큰 해 보니까 이 두 개가 가장 크게 벌어진 해 보니까 요거네요. 그죠? 이게 2017년. 가장 적은 해는 간격이 가장 적었던 곳은 여기네요. 그죠? 이게 2015년. 옳지 않은 것. 요거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각 도시별로 2015년부터 18년까지 전년 대비 인가 증가율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할 때 그 차이가 가장 큰 도시는 그래프 보시면 얘잖아요. 제일 큰 수치가 얘고 제일 작은 수치가 요. 얘하고 얘의 간격이 제일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겠죠. 차이가 가장 큰 도시는 B. 그 다음에 15년부터 18년까지 도시별 인구수의 순위 변동은 최소 한 번은 일어난다. 여기는 인구 증가율이기 때문에 인구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증가율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이게 4번이 되겠죠. 그리고 5번은 여기 지금 잘 가려서 안 보이는데,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인구 증가율 변화가 가장 없는 도시는 보면 이 C를 보시면 C가 가장 이렇게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고. 자, 다음은 53번 문제입니다. 상담 내용별 청소년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좀 추론을 좀 해야 돼. 이 내용을 보고. 그래서 근거로 대인관계 비행 학업에 해당하는 것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 찾아야죠.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서울 지역 청소년의 내용별 상담 비율은 서울 지역이네요. 자, 인터넷 사용에 대한 상담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대요. 그러니까 서울은 다 높았어. 근데 하나만 빼고 이제 그것만 찾으면 되겠죠. 뭐죠? 다 높아. 이렇게 쭉 보면 다. 그런데 얘 보시면 서울보다 높은 요게 있어요. 광주가 21.7. 그러니까 F가 인터넷 사용이야. 인터넷. 그러니까 F 들어간 건 다 지워야죠. 그죠? F 들어간 거. 그죠? F 들어간 거. 자, 그 다음에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지역은 비행에 대한 상담 비율이 제일 높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부산 하나만 봐도 되잖아요.
부산에서 어쨌든 제일 높았던 거, 상담 비율이 가장 높았던 건 뭐예요? 부산 보면. 요거 아니에요, 요거? 그죠? 그리고 실제로 또 인천을 한번 볼까요? 인천도 이게 제일 높아. 그러니까 사실 네 개를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산 하나 중에서. 그래서 결국은 B가 뭐죠? B가 비행이죠, 비행. 비행이네. 그래서 비행인 거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 서울 지역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은 청소년이 상담한 내용은 학업에 관한 것이다. 서울 지역 볼게요. 가장 많은 이게 뭐였어요? 제일 많이 한 게 요거네요. 요게 C가 뭐죠? C가 학업에 관한 거라고 돼 있죠. 학업은 C. 요 둘 중에 하나는 지워지고 결국 이제 대인관계가 A냐 D냐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대인관계 나왔다. 대한 상담 비율이 조사 지역 전체 대인관계에 대한 상담 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과 광주 두 개 지역뿐이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인관계에 대한 상담 비율이 그럼 A 아니면 D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볼 필요 없어. 헷갈리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전체가 있어요. 전체에 비해서 조사 지역 전체 대인관계에 대한 상담 비율보다 높은 지역. 자, A는 전체가 32.1, 서울은 54.4. 광주 한번 볼게요. 광주 37.4.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D를 한번 볼게요. 37.9, 42.6, 69.4인데 여기보다 더 높은 거 울산, A 같은 경우는 울산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A가 아니야. 대인관계는 D예요, D. 그죠? 그러니까 D가 대인관계 D. 정답 4번입니다. 다음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54번은 이게 착각하기가 딱 좋아.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수치가 다 누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24.8은 10.5를 빠진 수치로 만들어야 돼. 30대는 24.8이 아니라 20대에 10.5를 뺀 그 수치가 돼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표로 다 그려보셔야 돼. 자, 보면 남, 여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누적 투표율은 여기 있는 숫자를 다 쓴 거예요. 10.5, 24.8, 44.6, 그렇죠? 72.5. 근데 투표율은 이게 실제 연령별 투표율이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거 14.3, 여기서 또 이걸 뺀 거 다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이런 표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요건 이해가 가셨죠? 13.3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뺀 거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지를 좀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1번. 여성 전체 투표자 중 20대 이하 투표자가 가장 적었어요? 20대 이하가? 여성을 지금 20대 이하면 15.3인데 더 적었던데 보면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제일 가장 적었던 게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보다 높았어요. 자, 봅시다. 일단 20대는 높아 10.5, 15.3이니까 요거 30대 낮네요. 40대를 제외한이라고 돼 있으니까 40대 한번 볼까요? 40대 낮아. 여긴 높아. 여긴 낮아. 아니네요. 항상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보다 높은 게 아니었네. 더 있네. 그죠? 자, 그다음 3번 볼게요. 전체 투표자 10명 중 7명은 50대 미만이다. 50대 미만이면 요만큼이거든요. 요거 다 더해봐. 20대, 30대, 40대. 저게 10명 중 7명이라고 그러면 요걸 더한 게 70이 넘어야 되는데 안 넘죠. 거의 뭐 50 정도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해보면 70% 넘질 않아요. 다 뭐 40에서 50 요 정도 사이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눈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안 맞죠? 그 다음 4번을 한번 볼까요? 여성 50대 투표자 수는 20대 이하 남성 투표자 수보다 8배 이상 더 많았다. 여기서는 투표자 수는 같은 성 내에서는 누가 더 많았다 비교할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 모집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름이야, 모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 숫자를.
그 다음에 남녀 공이 투표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맞죠? 이렇게 보니까 요건 맞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에서 56.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2년 대비 2018년 초, 중,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모두 절반 이하로 56.9에서 27.1. 절반 이하인가요? 이거 맞네요. 곱하기 하면 54니까, 그죠? 42.3에서 18.6. 많이 줄었네. 29.7에서 15.3. 근데 고등학교는 아니네요. 이 곱하기 2 하면 30이 넘어가니까. 하여튼 고등학교는 아니야. 그죠? 고등학교는 아니고. 그래서 X.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2012년 이후 2017년까지 대학교의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대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나요? 증가. 여기서 감소했네? 아니죠. 지속적인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조사 기간 동안 초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어요. 감소하긴 했는데 이 감소한 숫자는 초등학생 숫자가 감소한 게 아니라 학급교 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가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감소했는지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4번 중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중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여기서 벌써 늘었네. 줄고는 했지만 여기서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그죠? 5번 볼게요. 2013년을 정점으로 이때를 정점으로 초중고 모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줄고 마찬가지로 이때 기점으로 여기서 늘었지만 우리 기점은 여기니까 줄고 여기도 줄고 맞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또 거저주는 거 하나 또 제가 내드렸죠. 2013년 대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28.5 2012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가. 분모 뭘로 놔야 돼요? 2012년 19 분자는 여기서 이거 뺀 거 9.5 딱 반이네. 딱 반. 그죠? 50%. 57번하고 58번을 푸실 때는요. 서둘러서 읽으면 이거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500명을 놓고 이걸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사건 2개를 선택하게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올림픽, 4.19 혁명, 광주민주화동, 월드컵 개최 이거는 다 곱하기 2의 숫자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2를 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500명에 곱하기 2 해서 전체를 1000건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월드컵 개최를 중요한 사건이라고 선택한 응답자는 8%예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8%, 80명. 근데 이걸 500명으로, 이걸 못 봐서 500명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상하다. 500명의 8%는 40명인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을 중요한 사건이라고 선택한 50대 이상. 한국전쟁은 전체 응답자 수의 1000명 중에 25%, 0.25가 한국전쟁. 그 중에 50대 이상은 40%, 곱하기 0.4. 이렇게 하면 답이 100명이 나오죠. 그죠? 이거 역시, 이거 못 보셨으면 1번이라고 했을걸? 50명? 다음은 이제 59번 문제입니다.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이렇게 푸는데 아주 재밌을 거예요. 아닌가? 나만 재밌어하나?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2018년 OECD 주요 국가별 총 저축률 및 가계 저축률을 나타낸 그림이래요. 이렇게 보시면 보기 설명 중 옳은 것. 요 선이 뭐냐면 요게 그 OECD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OECD 평균. 가계 저축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예요. 가계 저축액. 액은 모르죠. 왜냐? 여긴 지금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 그래서 가는 빠져야 돼.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비율과 관련되게 나오면 액이 얼마냐, 뭐 숫자가 얼마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죠? OECD 주요 국가 중 총 저축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총 저축률이 이쪽이니까 제일 낮은 국가는 여기네요. 이렇게 돼서 USA네요. USA. GBR이 아니라 USA. 얘도 안 맞아. 그죠? 자, 그 다음 다 볼게요. OECD 주요 국가 중 가계저축률과 총저축률이 이탈리아보다 모두 높은 국가. 이탈리아 여기 있네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보다 다 높은 국가는 세 개 국가. 세 개 맞네요. 그죠? 세 개. DU, BL, FRA. 프랑스, 벨기에, DU가 뭐지? 자, 어쨌든 얘는 맞아. 세 개. 그 다음에 OECD 주요 국가 중 가계저축률과 총저축률이 OECD 평균보다 모든 높은 나라, 낮은 나라의 수는 동일해. 자, 그러면 여기에 다 높은 나라는 요거죠. 여기에 있는 이게 둘 다 높은 나라죠. 그리고 낮은 나라는 뭘까요? 이쪽에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아래쪽에 있는 나라. 두 나라. 수는 동일하다. 요거 맞네요. 그죠? 그 다음 한국은 총저축률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으나 가계저축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한국 볼까요? 한국은 가계저축률 면에서는 낮아. 가계저축률 면에서는 낮아. 총저축률은 한국은 총저축률 면에서는 평균보다 위에 있어. 그러니까 총저축 면에서는 높아. 얘 맞네요. 그 다음 마지막 총저축률이 20%를 넘으면서 총저축률이 20% 요건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20%를 넘으면서 이쪽에 있으면서 가계저축률이 2.5% 미만 이쪽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어떤 나라인가요? 이쪽에 높으면서 이쪽에 있어. 그러니까 재팬하고 오스트리아죠. 세 개 국가 아니죠. 두 개 국가죠. 그죠? 여기 두 개. 이래야 20% 총저축률이 20%를 넘으면서 요 위에 있는 국가 중에 이쪽보다 낮은 거니까 요 두 나라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개 국가가 아니라 두 개 국가. 안 맞아요. 그래서 다라마 세 개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60번. 한국전력거래소 경영기획팀에 근무하는 박 과장은 에이지어그 2017년도 뭐 이랬는데 어쨌든 키보드를 잘못 눌려 이런 게 좀 이렇게 삭제되고 저장됐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어 있는 거야. 4분기 평균 전력량. 여기 4분기 얘 평균을 좀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전체 여기 그 토탈이 372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3분기까지의 평균 판매량 여기까지가 34억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9개월 34억. 그러니까 이 9개월 동안이 34가 나온 거야. 이 얘기는 9개월 동안 토탈은 얼마예요? 9개월 동안 그러니까 3분기까지 토탈은 34 곱하기 9를 해야 되겠죠. 이거 하면 306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306인 거야. 306. 그럼 전체 372에서 306을 빼주면 요만큼은 얼마를 했다는 거예요? 66을 한 거죠. 여기까지 66을 한 거죠. 여기까지죠. 여기 66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의 평균은 전체가 66이니까 나누기 3 하면 22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60번까지 또 풀어봤습니다.